엠캠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에포크타임즈와 함께 나눈 인터뷰의 내용을 담은 기사와 얼마 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조지아 텍 대학에서 중국과 또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련해서 전했던 아주 중요한 강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미국에 대한 해외 개입과 또 미국의 중공화라는 주제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함께 가지고 와봤고요.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의 강연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드니 파웰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포크타임스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시드니 파웰, Trump could trigger 2018 executive order on foreign election interference. 트럼프는 외세의 이번 선거 개입에 대해 그가 2018년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에 대한 외세 간섭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2018년에 서명했던 대외 간섭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아래와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선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 다른 적절한 행정부처 및 기관장과 협의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파월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투표 기계를 언급하면서 이 행정명령이 트럼프에게 자산의 압류나 동결, 그리고 투표 관련 기계의 압수나 몰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네, 그렇다면 시드니 파웰이 여기서 말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배경과 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트럼프는 지난 2018년 midterm election이라고 불리우는 중간선거 때 외국의 개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ecutive Order on 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미국 선거에서 외국 간섭이 발생할 경우 특정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그렇다면 백악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행정명령의 원문을 살짝만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문의 초반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여 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및 선거 인프라의 무단 접근이나 선전 및 허위 정보의 은밀한 배포를 포함하여 미국 선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미국의 상당 부분의 인물의 능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선거에서 결과나 투표의 집계를 바꾸는 외세의 증거는 아직은 없었지만 외세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치 체제를 이용하려고 노력해왔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장치와 인터넷 기반 통신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취약점이 발생했으며 2017년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평가에서 나왔듯 해외 간섭 위협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었다. 이에 나는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에 자세한 그의 행정명령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명령의 첫 부분입니다. 첫째, 선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기관장과 협의하여 외국 정부나 그 대리인의 역할을 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던 주체에 대한 정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DNI에서 실시한 모든 정보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달의 순서에 대해서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먼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DNI가 진행했던 평가 정보를 수령하고 45일 이내에 다른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DNI와 이런 장관들이 실시해야 되는 평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기반 시설, 즉 선거 인프라를 타겟한 외국의 개입이 선거 인프라의 보안과 정직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표 집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결과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번째, 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정치 조직, 캠페인 또는 후보를 상대로 하는 인프라 및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선거 결과에 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위변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네, 이와 같이 이 행정명령은 소름이 돋을 만큼 꼼꼼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되었던 선거 기반 시설, 즉 선거 인프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서 말하는 선거 기반 시설이란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투표기, 투표 집계 장비, 그리고 선거 결과의 안전한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등 연방 정부나 또 지방 정부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말하면서 서명했던 이 행정명령은 지난 2년간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드니 파웰의 말처럼 이 행정명령이 과연 트럼프의 남은 카드 중에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조지아텍 대학교에서 점점 중공화가 되어가는 미국의 고등교육과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해봤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I thought I'd start with a quick story by way of explanation. Professor Fei-Ling Wang is with us here today. Professor, I didn't see you. Welcome. Nice to see you. Several years ago, Professor Wang took a trip to China where he was scooped up by security agents inside of China. He was held in a secret location for 2 weeks. Professor Wang was interrogated and threatened. They wanted information about his research about China and his time teaching at my alma mater, West Point. He could tell you the stories better than I could, but they thought they could intimidate him or perhaps recruit him because he's ethnically Chinese. It's a blessing he's here with us today, and thankfully was released after pressure from the leadership lots of places. The lesson I think that we can take away from this is clear. It'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nts what we have, and they will do whatever they must do to take it and get it. They will steal our stuff. They will pressure critic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keep quiet. They will do whatever it takes. And it's important to come and talk with the American people about this because Americans must know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poisoning the well of ou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its own ends, and how those actions degrade our freedoms and American national security. If we don't educate ourselves, if we're not honest about what's taking place, we'll get schooled by Beijing. Because for a long time, Republicans, Democrats, leaders all across academia, institutions, commercial space, thought that by trading and engaging with China,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ould reform itself, it would loosen up, it would embrac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and it would present less risk to freedom around the world. But instead, that's not what we got. Instead, the Chinese Communists used the wealth that was created by this to tighten their grip on power.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has made clear his intentions. You only have to listen to what he says. He says he wants total control at home and to make China the #1 power abroad. He's manipula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Beijing's benefit. But I must say, he has his eye on each and every one of us. Over the past year, I've talked to America's governors in Washington about this, state legislators in Wisconsin, tech leaders in Silicon Valley, many other groups. I've gone out to talk to them about this challenge, and today I want to talk about what's happening in schools across America, especially research institutions in places like where I'm standing today. Chinese Communist Party scientists aren't pioneering cancer cures. We are. And it's not North Korean biochemists that are producing safe COVID vaccines. We are. And Iranians aren't ahead in supercomputing. No, in fact, we are. It is the free world and free peoples that produce these superior results. And we should be very proud of that fact. But we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it, to preserve it, to make sure that that's the case 10 and 50 and 100 years from now. Because on places like this campus, scientists have pioneered quantum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pediatric technology, even autonomous robots that can function without human control. And I must say, that frightens me just a bit. Look, the Chinese Communist Party knows it can never match our innovation. A state-owned enterprise, it's an authoritarian regime. It is a
government-centric focus. That's why it sends 400,000 students a year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study. 400,000 students a year studying in our universities come from one country. It is no accident. Much of the high-end industrial base inside of China is based on stolen technology or technology purchased from other nations. It's not homegrown. Beijing doesn't want Chinese researchers to stay here in the United States. Indeed, after they're trained, they want them to come back. They want to induce their return for the singular purpose of serving the socialist motherland. Students from China at American universities also live in fear that their families back home will be arrested, will be interrogated, tortured, or worse because of the things they say in an American classroom. But look, the CCP doesn't just target Chinese nationals. They want to influence American students as well. Professors and administrators too. Look, they know that left-leaning college campuses are rife with anti-Americanism and present easy targets for their anti-American messaging. That's why they planted Confucius Institutes on our campuses. And under President Trump, our State Department has made very clear these Confucius Institutes are literally up to no good. Many have gone away. Many campuses have seen that, and they've chosen to close down these institutes. But right here in Georgia, Wesleyan College still has one in Macon. Look, it's why there are groups on campuses called Chinese Student Scholars Association here too. They're directed and almost always funded by the Chinese embassy or a local Chinese consulate. Its purpose, to keep tabs on students and to press pro-Beijing causes. Why do schools censor themselves? They often do it out of fear of offending China. Indeed, I must tell you that MIT wasn't interested in having me to their campus to give this exact set of remarks. President Raphael Reif implied that my arguments might insult their ethnic Chinese students and professors. But of course,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Those are the very people that this set of remarks is intended to protect their freedoms. And I must say that yielding to the objection of hurt feelings plays right in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hands. They watch America closely. We need administrators to close Confucius Institutes and investigate what so-called student groups backed by the CCP money are actually up to on their campuses. The government will help, but we need people to assist us. And we need students to truly stand for free speech. The free speech for themselves, those who grew up here in America, and especially the free speech of Chinese students who are on our campuses, who are here to study and learn and to improve their rights, their lives. Let's carry forward a banner of freedom to defend our schools, what these institutions were built upon. It will aid our national security. And from the central threat of our tim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네, 오늘은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강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